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족 관계는 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대 중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모성애는 가장 숭고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호랑이도 제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부모의 자식 사랑은 깊고도 특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부모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이 소중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의 자식을 희생시키는 끔찍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연인과의 관계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고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린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김미연은 이혼 후 체면 때문에 아들을 양육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새로운 연애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아이를 영원히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5년이란 세월은 부지런히 일하며 바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한순간일 수 있지만 날마다 시간을 세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매우 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1977년생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난 김미연에게는 지난 15년이 너무도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어둠이 내려앉는 밤이면 더욱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15년 동안 자신의 친아들을 연인과 함께 잔혹하게 살해한 날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김미연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괴로워하며 특히 어둠이 짙게 내려앉을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아들이 어리광을 부리며 밥을 달라고 하던 그 시간대가 다가올 때면 그리움과 후회가 그녀를 잠식했습니다. 그녀는 연인과의 순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아들을 해칠 계획을 세운 자신을 자책하며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비록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을 받았지만 그녀는 어느 곳에 가든 모든 사람의 비난과 경멸의 눈초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태양은 뜨겁고 강렬했지만 김미연의 이야기를 들은 박종민 중위는 차가운 소금물 한 방울을 삼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경기 남부교도소에서 교육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김미연이 들어온 이후 그녀가 고집스럽고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고 회상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으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강해 보이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그녀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김미연은 신중한 태도로 나타났고 제 진심 어린 질문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연은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외모가 특별히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지만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태도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21세가 되던 해 그녀는 한 소규모 상인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돈을 모아가며 소소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마다 장사를 마치고 들어와 돈을 세며 오늘의 수입을 계산하고 하루의 끝을 소소한 웃음과 아쉬움으로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인 현수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비와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녀는 경제적 압박과 일상의 피로 속에서 타인에게서 위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학교 업무를 핑계로 외도를 시작했고 자주 학교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남편은 소박한 성격을 지녔지만 그녀의 변화를 감지하며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체면과 경제적 안정성을 이유로 김미연은 아들의 양육권을 요구했고 남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어도 밥은 먹지만 어머니가 없으면 그 밥을 제대로 삼킬 수 없다는 말처럼 그녀가 교사로서 자식을 소중히 여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혼 후 3개월 만에 김미연은 연인을 교사 숙소로 들이기 시작했고 주변의 눈총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못하지 않. 김미연은 연인에게 빠져들어 모든 것을 잊을 정도였지만 그녀의 연인 이재우는 파주시 출신으로 그녀보다 10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교사 숙소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세 사람은 좁은 방에서 한 침대를 공유해야 했습니다. 재우는 종종 불편함을 느끼며 아이가 잠에서 깰까봐 연인에게 애정을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재우는 미연에게 앞으로 함께 살고 싶다면 아이가 우리 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미연은 사랑의 눈이 멀어 아들을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기자가 왜 아들을 전 남편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살해하기로 결심했는지 묻자 매일 학생들에게 도덕을 가르치던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체면 때문에 남편에게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익사사고를 가장해 아무 의심 없이 아이를 없앨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친척인 척 꾸며낸 편지를 써서 재훈에게 보여주었고 재훈은 그 내용을 믿고 아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연과 재훈은 아이를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계획을 세웠고 아이가 수영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로 했습니다. 재훈은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와 미연에게 건넸고 미연은 약을 갈아 물에 타서 아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엄마가 준 영양제라며 아이는 별 의심 없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엄마, 배고파 라며 밥을 달라고 했고 미연은 마지막 식사인 듯 아이에게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아이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약의 효과로 잠이 들었습니다. 미연과 재훈은 아이를 안고 논밭을 지나 숙소에서 150m 떨어진 작은 가을가로 데려갔습니다. 수면제가 아직 완전히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운 물에 닿은 순간 아이는 깨어나 공포에 떨며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재훈은 가을로 뛰어들어 아이를 억누르고 아이가 숨을 거둘 때까지 물속에 눌러두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멈춘 것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돌아와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아이가 사라졌다고 외쳤습니다. 얼마 후 이웃들이 가을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이 끝나자 경찰은 김미연을 체포했습니다. 어떤 죄악은 사형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또 어떤 죄악은 감옥에 갇혀 평생 괴로워하게 만드는 것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김미연은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매일매일 후회와 자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평온한 잠을 자지 못했으며 밤이 되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환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미연은 이제 남은 인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용서받기를 바라지 않으며 연민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며 마치 끊임없는 형벌을 받는 듯한 삶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괴로움 속에 사는 것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미연에게 있어 이제 남은 인생은 끝나지 않을 형벌 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욕심을 위해 자식의 행복과 생명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경고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길 바랍니다.